안녕하세요. 법도사 옥변 옥성희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변호사님,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은 공수처 피의자 신문에 대하여는 소환 불응하고 헌법재판소 탄핵 재판에는 출석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형사재판과 탄핵 심판이 동시 진행되는 것은 최근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 사건과 함께 사실상 처음으로 지난 2023년 고발사주 혐의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가 탄핵 소추됐을 때도 형사재판과 탄핵 심판이 동시에 진행될 뻔했지만 당시에는 탄핵 심판 청구와 같은 사유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탄핵 심판을 정지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법 제51조에 근거한 손준성 검사 측 탄핵 심판 정지 요청을 헌재가 받아들여서 탄핵 심판은 중단되었고 1심 판결에 유죄 선고된 손준성 검사는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되어 대법원에 재판 중에 있고 탄핵 재판 역시 정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손준성 검사장 사건과 달리 윤 대통령 사건은 형사재판이든 탄핵 심판이든 연기되거나 정지될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형사재판과 탄핵 심판이 모두 연기가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법원과 헌재 모두 특정 시점까지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점을 의식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이 1월 26일 기소된 경우 1심 재판부는 별개의 사건 수사와 관련된 추가 구속영장 발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최대 6개월까지만 윤 대통령을 구속한 상태로 재판할 수 있습니다. 구속 피고인 재판은 6개월 내 선고가 보통이고 판결 선고 이전에 윤 대통령이 석방될 경우 예상되는 혼란까지 감안하면 1심 재판부는 신속하게 진행해서 7월 말까지 선고를 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헌재 역시 향후 일정을 의식하면서 늦어도 4월 초까지는 선고하려는 상황입니다. 즉 4월 18일이 되면 헌법재판관 2명이 퇴임해 다시 6인 재판관 체제가 될 가능성이 있고 이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인 재판관 2명 지명권을 행사할지도 불투명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심 형사재판과 탄핵심판 절차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이를 이루기 어려운 상황이라 두 재판이 동시에 빠르게 진행되는 이중재판 상황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변호사님, 이중재판 상황에 윤 대통령 측 반발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손준성 검사장 사건처럼 윤 대통령의 방어권이 침해된다고 하면서 형사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탄핵 심판을 정지해달라고 헌재에 요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향후 일부 재판관 공석 상태 가능성을 의식하고 있는 헌재가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작습니다. 그렇게 되면 윤 대통령 측이 탄핵 심판 절차 참여를 거부하고 헌재 결정에도 불복하면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혼란 상황이 펼쳐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물론 지금의 혼란 상황을 초래한 사람은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큰 책임이 있습니다. 내란 외환죄를 제외한 나머지 형사 범죄에 대하여는 소추할 수 없는 대통령에 대하여 공수처가 서울형사지방법원이 아닌 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또 내란죄를 수사하는 것 자체가 개인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중 재판을 받는 현직 대통령의 방어권은 현저히 침해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탄핵은 단심이고 형사재판은 3심인데다가 대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상치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규정된 헌재법 제51조 규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봐서라도요. 현직 대통령에 대하여 관련 문제가 되고 있는 공수처가 구속 수사하는 것이라서 말입니다. 공수처 구속 수사 중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앞으로의
귀추는 계속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오늘도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도사 옥변 옥성기 변호사였습니다.